윤일병 사망 사건 앞으로 잘 해보자, 이제부터는 폭력 없게 하자라는 게 하나의 논의의 축이라면 사망에 대해서 일단 원인이라도 제대로 밝히자, 지금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갈 수는 없다, 살인죄도 적용해야 되고 사망 시점도 다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망 원인, 사망 시점.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정빈 교수, 응급의학 전문의 송형곤 박사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그냥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네. 사람이 죽는다는 시점, 사망이라는 진단을 의학적으로 낼 때는 어떤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심장이 자발적인 박동이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맥박이 있느냐, 첫 번째고요. 예. 자발호흡이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가 없으면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맥박도 뛰지 않고 숨도 안 쉬는, 네.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는 경우, 네. 뭐 뇌사 이런 거는 사망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뇌사는 법적인 사망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뇌는 죽어 있어도 심장이 뛰고 있는 경우는 법적인 사망 진단을 내리지 않는군요. 네네. 병원에 도착해서 한 가지 더 미리 또 본격적인 논란 드리기 전에요. DOA,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DOA 이상, Death on Arrival 상태가 되는 거를 어떤 상태,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예. 맥박을 재보니까 맥박 어떻게 하나도 안 뛰고 심장도 안 뛰고 호흡도 하나도 없고 그게 어느 시간 적어도 5, 6분 이상 계속이 되고 예. 이렇게 하면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법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이미 죽었다, 죽어서 이 병원에 왔다, 따라서 병원에 오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병원에 왔을 때 죽었다. 예. 네, 왔을 때 그때 봤을 때는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 네, 그 전 시간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예. 사망 시점은 일단 병원에 오기 전이다. 네, DOA라면 라는 게 이제 두 가지를 예.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사인을 두고 국방부는 질식사라고 합니다.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 하지만 어제 군인권센터는 그렇지 않다. 폭행에 의한 죄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군 인권센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응급실이라는 곳은 기도폐쇄부터 시작해서 숨을 잘 못 쉬고 심장이 정지된 환자들이 늘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런 환자들이 어떤 임상 양상을 보이는지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폐쇄는 어떤 증상입니까? 기도폐쇄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건강한 젊은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기도폐쇄가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어허. 대개 술을 많이 먹거나 뇌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저혈압이 왔거나 그래서 의식이 불명한 경우에 기도폐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계속 누워 있으신 노인분 같으면 뭐 드시다가 기도폐쇄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예. 건강한 젊은 남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도폐쇄가 일어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식도하고 기도 사이에 후두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뭔가가 넘어가면 그 후두개가 기도를 막게 돼 있어요. 의식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식도로 밥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의식이 불명확하면 이 후두개가 닫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로 넘어가서 폐색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런 걸로 따져본다면 기도 폐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다.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도 폐쇄를 겪고 맞다면 그런 환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일단 폐쇄된 기도를 열어주고 예. 그다음에 맥박이 안 뛰거나 심정지가 된 상황이라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을 해야겠죠. 예, 하임리히라는 조치법은 네. 어떤 겁니까? 하임리히법은 대개 사례가 들리거나 목에 이렇게 캑하고 막혔을 때 뒤에서 환자를 감싸 안아서 배 쪽을 강력하게 압박을 해주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이고요. 의식이 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완전히 의식이 없어서 넘어가면 배 위에서 배꼽에서 상복부 쪽으로 밀어쳐서 하여튼 복압을 올려놓고 막혀 있는 거를 내뱉게 하는 그런 술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하임리히법이 됐든 기도가 막힌 사람을 기도를 뚫어주려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응급조치 취하다가 갈비뼈 부러질 수 있습니까? 한두 개 정도는 가능하겠죠. 14개가 부러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심폐소생술 중에 예. 심폐소생술은 여기 딱딱한 흉골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손으로 눌러주는 건데 100회 이상 예. 눌러주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60대 이상 나이 그 뼈가 좀 약하신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리가 납니다. 우두구둑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지만 그거보다는 심장이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부러져 봐야 한두 개? 이 14개 이상씩 부러졌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자, 교수님.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병원에 이제 도착한 사람들 기도 폐쇄를 보이는 사람은 어떤 증상을 일단 보입니까? 뭐 이렇게 뭐 오줌을 싸나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 폐쇄됐다고? 기도 폐쇄가 돼서 의식이 없어졌다. 그러면 의식이 없으면 전체 근육이 다 이완이 되거든요. 우리 의식업들 어떻게 돼? 쭉 처지잖아요. 예. 그게 처지는 게 모든 근육이 다 이완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오줌보 막고 있던 그것도 터지니까 오줌이 줄줄 나오고 예. 또 변도 나오고 저기 보면은 부검 감정서를 보면은 변도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다 이 이완이 되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기도 폐쇄라는 게 뭐 급하게 먹다가 뭐 아까 말한 저기 이쪽 군에서 밝힌 것처럼 만두 급하게 먹다가 누가 뒤에서 툭 치셨을 때 콕 하고 막힐 수도 있지만 또 그러니까 맞아서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만두를 막 입에다 넣었다. 그래도 막히는 겁니까? 가능하죠. 예. 네. 좀 더 일단,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신이 자, 없는 상태에서 이 물건이 들어오면. 맞아서 저기 정상 상태에서는 아까 기소 폐쇄가 안 일어난다 말씀하셨잖아요, 송 박사가. 예. 그런데 맞아서 의식이 없다. 그러면서 전 근육이 이완이 됐다. 그러면은 이 역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 뱃속이세요. 위 내에 역류가 일어나서 예.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 일반 병원에 먼저 가갖고 나중에 6시간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 뭔가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병원에서. 왜냐하면 체스트 튜브라 그래갖고 여기다가 호수를 꽂았거든요. 예. 호수를 꽂아서 피를 빼낸 것 같아요. 여기 왼쪽과 가슴에다가. 예. 그게 꽂을 정도이면은 살아 있었으니까 그걸 꽂았을 거고.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이 튜브가 또 기도로 해서 튜브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튜브가 들어가면은 여기 후두부 기관지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거든요. 석션해서 다 꺼내거든요. 예. 그런데 부검에서 그게 있다. 이게 뭐가 맞질 않아요. 아. 이거는 예. 부검에서 보니까 후두부에도 있고 기관도 있고 기관지에도 음식물이 있다 그러는데 예. 그 얘기는 6시간 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게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건 수술을 합니까? 못 살아요. 예. 그거는. 그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확인해야 될 겁니다. 예. 6시간 살았다면은 이 섭관을 해서 살았다면은 그러면은 기관지에 없어야 되고 예. 그냥 처음부터 죽어서 계속 죽어 있었다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영유에서 그냥 넣어놓은 거죠, 그냥. 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이 건에서 예. 보면은. 석션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석션이라는 게 이제 그 외부에서 이게 압력으로 뽑아내는 걸 석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그 의무 기록을 제가 정확하게 보질 못해서 어떤 처치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예. 부검 소견서에 보면 후두와 기관 내경에서 음식물이 관찰됨. 이게 참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기도삭관 호수가 들어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석션을 넣어서 예. 흡인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굴다란 거는 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냉동만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뱃속에까지 얼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음식물 부스러기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럼 그건 걷어 올렸는데 그거가 계속 조금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기소 원인이다, 사인이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예. 기도 폐쇄는 큰 덩어리가 갑자기 꽉 막아가지고 숨을 5분 이상 못 쉬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이거는 그냥 흡인이 된 거죠. 살에 들리듯이 뒤에 넘어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인으로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 않은가. 플러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의무병입니다. 예. 일반 병이 아니에요. 의학적 지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뭐 흔히 제 잘 표현을 정맥주사. 예, 정맥주사, 예. 닌겔이라고 하죠. 예. 닌겔 꽂아놓고 때려놓고 정신 차리면 또 닌겔 놔주고 그렇게 하면서 때리는 아주 정말 의학적으로 야가 빠진 네. 병사들인데 기도 막힌 거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병원만 옮겨 다녔다.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분명히 의무병과의 훈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하임리법 다 배웁니다. 그걸 어떻게 처치했는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무병과의 의무병이고 그렇게 됐을 때 환자가 사망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기본적인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입을 콱 막았다면 그거는 다 해결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때린 거는 국방부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때린 건 때린 거지만 때린 건 때린 거고 어찌됐든 이 사람이 죽은 거는 기도가 폐쇄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때렸어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정신이 없고 맞은 뒤에 이러는데 그런 친구가 혼자 가서 만두 먹었다 죽으면 그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때려서 죽었다기보다는 기도 폐쇄에 의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 폐쇄가 맞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때 오는 기도 폐쇄는 마지막에 오는 에이고날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죽어가면서 오는 그 근육 이완 때문에 오는 그 역류이지 예. 그걸로 죽었다고는 할 수 없고 예. 이 건은 또 하나는 예. 왼쪽에다 삽관을 이 예, 가슴에다 그 부분도, 삽관을 다시 한번 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예, 삽관. 그 얘기는 피를 빼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부검 기록을 보면 오른쪽 흉곽에 200cc가 있었어요. 어떤 게요? 200cc라는 피가요. 그럼 오른쪽 흉곽 내 200cc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왼쪽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니 많이 있었으니까 왼쪽만 집어넣지 이거보다 이쪽이 더 양이 많은데 왼쪽에다 집어넣고 오른쪽은 안 집어넣을 리가 없거든요. 아. 그럼 이 튜브를 꼽았다는 거는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예. 그 다음에 뭐 저희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게 부러졌다 그러는데 12번째 갈비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이 삐쭉하고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살짝.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거기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폐소생술 하면서 그게 부러졌다? 언어 도단이거든요. 이게 예. 말이 그렇죠. 제가 제가 얘기가 아닙니다. 잘 이게. 모르니까 제가 예, 그냥 예. 쉽게 말씀드리죠. 심폐소생술 가슴에서 그렇죠. 누르는 건데 그걸 왜 옆구리에다 대고 그러니까 밀어내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부러졌는 걸 갖다가 심폐소생술로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예. 자, 14개 갈비뼈가 부러지려면 네. 어느 정도 충격받아야 14개가 부러집니까? 충격을 힘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개인차가 있고 예, 예. 젊은 물론 애가 더 사람마다 있고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애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잘 부러졌지 4개 정도. 아, 아무리 큰 네, 큰 거. 충격이라도.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14개 부러졌으면 가슴뼈가 날아가야 돼 지금 그렇죠? 예. 홍보서 어때요? 근데 가슴뼈 멀쩡해요. 이거 가슴뼈. 그 얘기는 순간 빡빡빡빡 쳐치니까 이게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양도 이쪽이 200이라 그러면 체스트 튜브 박은 거는 이쪽은 200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전화 합치면은 거의 1리터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 기록을 확실히 봐야 되겠는데 예. 얼마를 뺐느냐 이걸 박아서 예. 여기 박아서 넣었으면 뺀 게 있을 거니까 예. 그 양을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박사님, 지금 선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심폐소생술 받다가 갈비뼈 부러지는 거, 이거는 만화의 4개고, 그리고 가슴뼈 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거는 이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손 그 바닥 부분으로 여기를 누르거든요. 1분에 100회 정도 4cm에서 5cm 깊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뼈도 튼튼하지만 뼈가 탄력이 있어요. 예. 누르면 스프링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아, 뼈도 왔다 갔다. 그럼 아니 예. 이게 링으로 돼 있잖아요. 링이니까. 옆으로 보면은 그렇죠, 갈비뼈에 뼈 이렇게 자체가. 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르면 아. 콩콩콩 하고 폭신폭신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나이 드신 분이 부러진 이유는 탄성도가 떨어지니까 눌렀을 때 푹 하고 깨지는 해버리는 거예요. 거죠. 부러지는 근데 거군요. 젊은 분들은 해보면 한두 개, 서너 개 아. 정말로 그 군화발로 아래에서 이렇게 짓밟지 않으면 14개 부러졌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2번째 사망 시점입니다. 아까 DOA 자꾸 얘기하는데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기자들 배웁니다. 사망 진단 병원 가서 처음에 DOA. 자, 이거는 사망이 병원에 와서 죽었느냐, 병원에 오기 전에 죽었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때린 상태에서 맞아서 죽었느냐, 아니면 때린
맞긴 때렸지만 기도가 막혀서 병원을 옮겼고 또 다른 병원에 옮겼고, 그러니까 이거 죽은 거는 때린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죽지 않았다,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살인죄 적용하기 조금 힘들다. 상해치사는 몰라도 바로 이 부분과 지금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뒤에 병원을 또 큰 병원으로 양주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상태가 아니었다. 그 살인죄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DOA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DOA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맥박과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로 뭐 한 2, 3분 정도, 그리고 예. 요즘에는 심전도 모니터라고 해서 이렇게 전기적인 모니터를 붙이면 그 맥박이 파형으로 나오는데 그게 플랫하게 일정 시간 유지가 되면 얘가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면 다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죠. 상황을 봐서 젊은 사람이고 살려야겠다 그러면 심장이 멎더라도 의사들은 약을 주고 심폐소생술해서 살리겠죠. 예. 그런 다음에 5분에서 10분 하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요. 심장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있습니다. 예. 다만 머리가 제대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완벽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문제로 하고, 예.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고 중환자실 가서 입원하고 보통 24시간에 48시간 이내에 다시 심장이 정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사망의 시점은 어디로 보느냐? 예.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를 사망의 시점 보는 경우도 있고, 예. 그 기간이 하루 정도가 되면 두 번째 심정지가 일어날 순간을 우리가 사망의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 이르게 한, 심정지에 이르게 한 원인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하루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양주병원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갔고 거기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돌려놨으나 역부족이라 사망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처음에 사망하지 않았다, 맥박이 있었다와 하루 있다 사망했다는 전혀 차이가 없고, 여기서 참 그 국방부의 발표가 믿업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국민들이 느끼기엔 그래? 그럼 맞은 게 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조금 치료받다가 사망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전문가가 보면 그거나 50보 100보라는 얘기죠. 그 시점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그만큼 일이 일어나서 오게 된 게 중요하고, 그 원인이 구타나 이런 데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루의 사망 시점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차,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 한들, 네. 그게 하루나 뭐 몇 시간 더 늘리는 네. 거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처음에 그 상태로 이르게 한 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부검 기록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그래도 일단은 심장 정지 박동이 멈춘 상태를 중심으로 그 시점을 보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부검 기록에 나오는 사인과 예. 우리가 그냥 사망 선고를 할 때 예. 부검을 안 하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할 때는 원인이 많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음에 사망했을 당시에 옮겨진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보면 예. 여기에는 미상으로 돼 있어요. 미상. 예.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검을 한 것이고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의사가 그냥 치료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사인을 4가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직접 사인, 중간 선행 사인, 선행 사인, 그다음에 원인. 예. 결국은 지금 직접 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중간 선행 사인은 뭐고 그거의 선행 사인은 뭐고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은 구타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정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흉곽에 피가 너무 많이 고여서 저혈량증, 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저혈압이 와서 의식이 혼탁해져서 기도폐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뇌진탕 부분에서도 머리가 흔들려가지고 의식이 약간 이상한데 기도가 막혀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제일 위에 나타난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게 된 거를 다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좀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폐쇄로 심장 정지가 일어나서 기도폐쇄든 뭐든 심장 정지가 아까 이제 사망이라고 이러는 네. 맥박이 안 뛰고 이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로 병원에 왔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렇죠. 심장을 뛰게 할 뛰게 할 수는 있다. 있다. 하지만 예. 그게 큰 의미는 없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그냥 생물로만 네. 봤을 때 잠시 일시적인 소생일 뿐이다. 네, 네. 그러면 뇌사는 뭡니까? 뇌사는 뇌사는 그것 때문에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된 상태를 뇌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환자도 어떻게 보면 이미 1차적으로 심장이 돌아왔을 시점에는 뇌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죠. 아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사망 시점과 관련된 지금 박사님 설명. 지금 사망 시점이 이제 병원에 왔을 때 바로 죽었다. 예. 또 그러니까 사립병원에 왔을 예. 때 죽었다와 그 뒤에 그 뒤에서 살아 있었으니까 사망 시점은 그 뒤다. 이 양자인데 예. 부검 소견을 보면은 뇌에 뇌부종이 있습니다. 뇌부종이 언제 오느냐? 그냥 기도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빡 죽었다. 예. 그러면은 뇌부종 안 옵니다. 바로 부종이 올 시간이 없으니까. 없죠, 그렇죠. 예. 그냥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 예. 예. 그래서 뇌부종이 있었다는 거는 심폐소생술로 어느 정도 살아 있었다는 거꾸로 반증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DOA가 있었고 심폐소생술로 해서 살렸고 몇 시간, 6시간인가 살렸고 그 뒤에 죽었고 이건 맞고 일단 이렇게 될 때 사망 원인을 어디서 쓰느냐? 이 뒤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한 DOA까지 직접적인 원인. 오게 한 예. 이게 뭔가를 써야 되는 게 사망 원인입니다. 아. 여기서는 살려보려고 노력한 거지. 이렇게 된 거를 뒷부분은 살려보려고 살려보려고 한 노력한 뿐이지. 거지. 예. 사망 원인은 진짜는 여기 있고 아. 살려보려고 노력한 건데 예. 안 됐다. 그러면 뭐냐? 이게 사망 원인이지 앞에 게. 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DOA가 오게 한 그것이 진짜 걸린 거냐? 아니면은 이 뭐 맞아서 어떻게 뭐 피가 났다든지 뭐 머리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예. 이 병원의 기록을 봐서 여기서 피를 얼마나 빼냈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적어도 200cc 이상은 더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200cc는 안 뺐거든. 여기 지금 안 집어넣거든. 예. 이쪽이 훨씬 많았고 예. 다친 것도 이쪽이 더 심해요. 왼쪽이. 예. 여기는 5번부터 10번이 다쳤고 여기는 3번부터 10번이 나갔고 12번이 또 나갔고 뒤쪽이 또 나갔고 그러니까 예. 이쪽이 훨씬 많이 다쳤어요. 예. 그러면 양도 이쪽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요. 예. 그럼 거의 합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혈량성 쇼크로 해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자, 뭐 제가 뭐 말로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4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렸어요. 분명히 때린 거 인정했으니까 때렸습니다. 근데 맞던 이 친구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요. 그러더니 오줌을 쌉니다. 근데 물 좀 주세요 그래요. 물을 좀 먹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정신이 없습니다. 야 왜 이래? 그래가지고 분명히 뭔가를 했겠죠. 의무병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야, 그럼 병원으로 더 큰 병원으로 가자. 갔을 때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테고 뭐 심폐소생이 됐든 뭔가를 했겠죠. 그 과정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계속 썼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시점은 저 뒤로 보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국방부의 주장이지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왜 이래 얘 정신 잃고 오줌 싸고 이 순간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마치 그 뒤는 그렇게 된 거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고 한 노력이지. 예. 그게 회복시켜 보려다 안 됐으니까 죽기는 원래대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각에서 이제 윤일병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뭐 이러고 다니면서 놓쳤다. 뭐 이런 주장도 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시간대별로 한번 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시 27분에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에 배 부분을 9번에서 12번 발로 찼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죠. 갈비뼈 14개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은 그리고 순식간에 장기가 멈춰버리는 장기 파열이 일어나는 거는 손으로 눌러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발로 맞았을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발로 찼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 반 동작이 느려지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가해자 2명 배를 발로 10회씩 또 찼습니다. 발로 또 2분 뒤에 또 찹니다. 그리고 윤일병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니까 물을 먹이려 했지만 결국 이 친구는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뇌사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을 못 마십니다. 이럴 때 머리를 3번 때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상태인데 억지로 살리려고 했던 시간이 길게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조금 더, 왜냐하면 국방부가 지금 반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자로서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특히 이제 골든타임과 관련된 예, 부분이라서요. 골든타임과 관련해서 만약에 저 진술이 다 사실이라고 했을 때 예. 그걸 전제로 물을 먹고 싶다 했을 때 못 먹고 했을 시점에서 이송을 했더라면 예. 결과가 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발로 차지 않고.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도 또 2차, 3차의 폭행이 가해졌겠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골든타임은 이미 놓친 끝난 거예요. 거고요. 이미 끝난 예. 거예요 그때는. 그렇군요. 조금 더, 왜냐면요. 이 친구가 맞았다 지금 쓰러졌거든요. 물 좀 주세요라고 할 때, 야, 빨리빨리 일어나. 뭐 이렇게 했겠죠? 지금 국방부가 발표한 그 질식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사망 언제 질식이 일어났느냐여야 되는데 그때 쓰러질 때 질식이 일어나야 그게 사망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이벤트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전 얘기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질식 경우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일단 이게 막히면은 호흡 운동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냥 자기가 이게 막혔다 하면 사실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해본 하면서 숨을 쉬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렇죠. 것처럼 예. 여기 막히면은 예. 그런 행동이 있었을 텐데 그냥 스르르 쓰러졌다. 이거는 그때 일어난 이벤트가 질식이 아니다지. 질식이 그렇죠. 아니다. 사람이 정신 있는데 목이 막히면 이거를 풀려고 하죠. 왜 그냥 송 박사님 예. 얘기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뭐가 크게 막히면 그걸 의식적으로 빼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숨은 쉬어야 되는데 숨 쉬는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굴 예. 시뻘개지면서 뭐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숨 그런 쉬려고 노력이 굉장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덩어리가 그렇게 막았다? 그럼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치는 다 교육 받은 사람들이고요. 예. 그걸 보면서 안 했다 그러면 직무유기고 정말로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일을까지는 없었지 않았느냐가 이거를 놓고 마땅한 해석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그러면 지금 군이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재수사에 들어간다면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이번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지 어떤 점을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이 그 기사를 보고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환자가 그 군에서 일어난 일은 군이 정보 공개나 이런 걸 안 하면 저희가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응급실에 도착한 시점부터 시작해서의 모든 의무 기록, 거기에 심폐소생술이나 처치에 관여했던 의료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묻고 그것을 전문가들, 응급의학과 의사든 나중에 법의학 하시는 교수님이든 모시고 그걸 놓고 합당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하. 그냥 이 부검 결과 하나를 딱 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00번 양보해도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의무 기록을 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아주 중립적인 의사들, 전문가들을 갖다 놓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회가 재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 공동으로 네.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네. 중립적인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처치가 있었고 튜브는 왜 박았고 그 다음에 이 석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 뭐 100번 이거 박은 거 보면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했을 때 뭐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은 나중에 이제 정말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냥 역류돼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 건지 아닌지 그게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하루에도 90여 차례 이상 폭행을 당한 윤일병의 마지막 말은 물 좀 주세요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 병원에 이 폭행을 가했던 병장 등은 물을 주기보다는 빨리 병원으로 옮기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자식들 군대 보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빈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 그리고 송형곤 응급의학 전문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